만약에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만약에 내가 모든 동물들하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내 아이가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녀의 학습 능력 키우기 미래 ITV입니다. 와리프 질문들, 만약에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집에서 아이들이 무심결에 툭툭 던지는 이런 질문들. 부모님이 평소에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쑥쑥 자라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뇌가 말랑말랑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이 시기를 놓치기 참 아깝죠? 하지만 매번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받을 때마다 제대로 대처한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와리프 질문들에 대처하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방법, 이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되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만약 빛의 입자가 돼서 우주를 달린다고 했을 때 내 시계는 어떻게 움직일까? 가상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그런 위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죠. 리처드 파인머는 또 어떻고요? 만약 내가 전자라면 이라는 불가능한 질문을 던지면서 상상력을 펼친 결과 그 어렵다는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해냈죠. 이렇게 만약에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즉, 와리프 질문에는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촉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이가 마구마구 써먹어주면 완전 땡큐예요. 다만 학부모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이에게 와리프 질문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갑자기 대략 난감해지시죠? 그럴 때는 구글링이나 녹색창 검색보다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말 아침에 아이가 새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갑자기 아이가 만약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다면 어떨까? 라고 툭 지나가듯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단계별로 대처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아무거나 열어서 만약에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라고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받아봅니다. 챗GPT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든 혹은 요즘 핫하죠? 구글의 제미나이든 또는 네이버의 클로바X든 어떤 것을 쓰시던 상관은 없어요. 다만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각 도구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 모든 도구를 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고 답변을 비교해 보셔서 취사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코파일럿의 답변입니다. 오, 막 시까지 써주네요. 그런데 새로운 대화창을 여셔서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시면 또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인데요. 보여드릴까요? 짠! 이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다르죠. 그러니 답변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대화창을 열어서 똑같은 질문을 새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부족한 답변이 나온 대화창을 일부러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두 번째 단계. 일단 이렇게 답변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의 답변에서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것 또는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을 발췌해서 추가로 이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답변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방금의 사례처럼
반대로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추가로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시범을 보여주시면 나중에 아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보니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답변 중에서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질문을 입력해 줬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자세히 설명해 줘.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코파일럿이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는 기계가 이미 있나요? 라고 흥미로운 질문을 생성해 줬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꾹 눌렀습니다. 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오니소프터라는 비행 장치에 대해서 소개해 주네요. 이번 기회에 오니소프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아이가 관심 없어 한다,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패스해야겠죠. 마침 코파일럿의 답변 마지막을 보니까 미래에는 어떤 기계가 하늘을 날지 상상해 보라고 권유하네요. 여기에 아이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여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화 캡틴 아메리카에 나오는 팔콘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방금 떠올린 아이디어를 처음의 질문과 엮어주는 발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걸 교육학 용어로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예시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만들어서 입력해줬어요. 영화 캡틴 아메리카를 보면 팔콘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새처럼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새의 어떤 특징을 활용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입력해줬더니 팔콘이라는 캐릭터의 비행 장비는 새의 특징 중에서 빠른 속도와 예리한 시력을 활용한 것이라는 답변을 주네요. 저는 이 답변만 봐도 추가로 막 궁금한 점이 마구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죠. 세 번째 단계,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후속 what-if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아무래도 이어지는 후속 what-if 질문은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이와 함께 후속 what-if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만약에 팔콘이라는 캐릭터의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새의 특징을 활용해서 현재 주어진 캐릭터의 능력에서 어떤 점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입력했더니 코파일럿이 답변을 생성해 주네요. 이것을 함께 소리내서 읽고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후속 what if 질문으로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날짐승과의 교감을 할 수 있다면 전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남자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지금까지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새의 사진을 가져와서 새롭게 이미지를 생성해 본다거나 새와 관련된 노래나 시를 만들어 본다거나 지금까지 탐구한 내용을 PPT 발표 자료를 작성해 보는 등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어서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작곡하는 방법, PPT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밖에 나가서 하는 관찰 활동을 아이와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비둘기가 많아요. 비둘기의 행동을 관찰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입력해줬더니 방법을 쭉 알려주네요. 오, 그럴듯해요. 내친 김에 표로 간단히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말에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가서 체험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what if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what if 질문.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부모님이 잘 대처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상상력과 창의력, 비판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심지어 자기주도 학습력까지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이 쑥쑥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툭 지나가듯 하는 질문 하나라도 우리 학부모님들은 소홀히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활용한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미래 ITV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함께 미래 교육의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